목적으로 신고 제보를 한 사람을 배신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질문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냐? 답은 없어요. 각자가 감당할 문제. 인생은 참 냉정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도. 근데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 규범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진짜 옛날에 뭐 민주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옛날에 왕조 시대 이럴 때는 그러다 죽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세게 대들어서 성공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러나 사회 전체가 그런 부패에 젖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 규범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큼 일그러져 있는가. 이게 제가 한국 사회가 생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괜찮은 점도 많은 사회지만 되게 못났다, 사회가, 세상이 라고 느끼는 게, 우선 이제 세월호 사건을 보면 진짜 다 부패했잖아요. 원인이 부패잖아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부패라는 게 꼭 돈이 오가야 부패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돈이 오가지 않아도 어떤 이익을 장기적으로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부패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배를 도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날 배가 침몰하고 전복되고 사람이 다 죽는 거기까지 다 부패예요. 부패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사후 대처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월호 관련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세월호 사건 여파로 내각 개편을 하는데, 그 총리 후보부터 시작해서 장관 후보들이 살아온 이력에서 문제된 것들을 보십시오. 교수가 부동산 투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님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저도 청문회를 당해본 입장에서 근데 교수가 논문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다른 거는 오케이,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다 쳐. 그렇지만 교수가 논문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건 확실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가 나왔는데 아드님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좋아요. 당연히 장군의 아들은 군대를 가야 맞죠. 근데 이게 무슨 주특기도 별로 없는데 군악대에 가 있으면서 악기를 뭘 다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휴가를 60며칠을 그냥 규정상 있는 최대한으로 찾아 먹었어요. 그럴 때 군인은 저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아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무슨 시골에 부동산이 있다. 그것도 사모님이 했을 수 있죠. 군인은 나라 지키느라고 전방으로 어디로 다니는 동안 노후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디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땅 좀 샀을 수 있죠. 요건 좀 먹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장관을 수행하는데 하자는 아니라고 봐요. 결정적인 하자는. 우리가 무슨 진짜 공자님, 예수님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군인이 자기 아들을 군에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때 합참의장이었잖아요. 내가 합참의장이면 별 3개 달고 4개인가? 그러면 아들을 군대를 보냈으면 특별히 군사령관이나 군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걔는 추첨으로 배정해가지고 원칙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지. 무슨 군악대에 가 있으면서 휴가를 60며칠씩 찾아 먹어요. 내가 군인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수행하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엄격한 게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지식경제부 장관인지 뭔지 이런 사람은 또 그것도 사모님이 했을 수도 있죠.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농지법 위반해서 밭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별장처럼 쓰니까 잔디밭 깔아가지고 거기서 가든 파티도 하고 했을 수 있죠. 이미 다 들켰으면 청문회 나와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따가 왜 갑자기 고추까지 달린 그거를 갖다가 심어놓고 물 줘놨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천하잖아요. 일국의 장관이 될 사람인데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장관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밀어붙여서 하든가,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거기 가서 고추를 심어놓고 그거 말라 죽을까봐 물 줬는데 그래도 물 준 흔적까지 다 남아있으면 그거는 정말 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품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무너진 사회예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는 거예요. 서로 봐주는 이런 판국에 어떤 사람 하나가 중불나게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하니까 어디 청와대 신문고에 뭐 올렸다든가 그러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뭔데 이 자식아 걷다가 제보를 하고 그래. 못 믿을 놈이네. 그 저놈하고 이제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왕따를 시키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 부패 문제를 둘러싸고 뭐 공직사회가 부패했다, 뭐 국회의원들이 부패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국회의원 해봤는데요. 장관도 해보고. 국회의원 부패가 민간 부패보다 훨씬 덜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기업들의 부패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대학까지 그렇잖아요. 자기 제자가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자기 이름 올리는 건 부패 아니에요? 부패죠. 그 제자가 왜 그렇게 하게 했겠어요? 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가 우겨서 했다. 거짓말하고 있어. 지도교수를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뭐가 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아니겠지만 뭐 설마 뭐 그렇게 한 푼 두 푼 제자 논문 연구비까지 가로채서 사모님한테 결혼 몇십 주년 기념 현금으로 선물하는 분이 설마 제자한테 돈 주겠어요? 돈이 아니고 다른 게 오가요. 예컨대 뭐 교수 자리 비었을 때 심사할 때 얘가 옛날에 내가 논문 뭐 무슨 저널에 얘가 써가지고 내 이름으로 3개 4개 올려줬는데 앞으로 교수하면 계속 할 수 있잖아. 이래갖고 뽑아준다든가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게 다 부패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제일 당면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뭐 법이나 제도를 정비해서 뭘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누군가가 처음에 좀 괴롭더라도 이걸 깨는 노력들을 곳곳에서 할 때 이것이 좀씩 깨져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 잘하셨어요. 고생은 혼자 감당하셔야 되고. 그게 좀 불공평하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면 일정 부분 또 타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래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30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그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굉장히 또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리석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내가 다 단숨에 바꿀 수가 없는데 이거하고 일체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음과 더불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최대한 그 어리석음에 젖지 말고 물들지 말고 그리고 조금씩 야금야금 그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그게 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그냥 부딪혀서 죽어버리는 거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거기 붕덩 빠져서 푹 젖어서 잘 살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품이 있는 삶이다.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껴안아야 된다. 그러나 그 일부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어리석음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인생을 다 걸고 부딪히지는 않더라도 야금야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리석음과 싸우는 노력, 그걸 바로잡는 노력도 해나가면 이게 얼마만큼 타협하고 얼마만큼 싸우느냐 그런 각자의 몫이라고 봐요. 지금 감당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오버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보다 지금 좀 세게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약간 거두어드리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자기의 내면에서 나로서는 이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사실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결국 내 삶은 누가 남이 내 삶의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세운 행동 준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면 그리고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럼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한 걸로 나오는데요. 비둘기처럼 양순하고 뱀처럼 교활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와요. 제가 읽은 신약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아마 21살 무렵에 그걸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과 잘 화합하지 못해서 사형을 당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소통에 실패해서 죽임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사약을 받은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어요.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냥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세상의 어리석음과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를 잃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 뱀이 지혜의 상징이라는 것도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뱀처럼 지혜롭거라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비둘기처럼 양순하거라 이거는 번역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뱀처럼 교활하고 교활할 정도로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실제 그 말을 하셨다면 우리 인생에서 좀 그만큼 참고되는 그런 어드바이스도 드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말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뱀 같은 교활함이 지혜로움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고 한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늠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사후 대처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월호 관련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세월호 사건 여파로 내각 개편을 하는데 그 총리 후보부터 시작해서 장관 후보들이 살아온 이력에서 문제된 것들을 보십시오. 교수가 부동산 투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님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저도 청문회를 당해본 입장에서 근데 교수가 논문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다른 거는 오케이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다 쳐. 그렇지만 교수가 논문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가 나왔는데 아드님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좋아요. 당연히 장군의 아들은 군대를 가야 맞죠. 사회 전체가 그런 부패에 젖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 규범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큼 일그러져 있는가. 이게 제가 한국 사회가 생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괜찮은 점도 많은 사회지만 되게 못났다. 사회가 세상이라고 느끼는 게 우선 이제 세월호 사건을 보면 진짜 다 부패했잖아요. 원인이 부패잖아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부패라는 게 꼭 돈이 오가야 부패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돈이 오가지 않아도 어떤 이익을 장기적으로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부패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배를 도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날 배가 침몰하고 전복되고 사람이 다 죽는 거기까지
다 부패예요. 부패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주특기도 별로 없는데 군악대가 있으면서 악기를 뭘 다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휴가를 60매치를 그냥 규정상 있는 최대한으로 찾아 먹었어요. 그럴 때 군인은 저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무슨 뭐 시골에 부동산이 있다. 그것도 사모님이 했을 수 있죠. 아, 군인은 나라 지키느라고 전방으로 어디로 다니는 동안 노후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디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땅 좀 샀을 수 있죠. 요건 좀 먹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장관을 수행하는데 하자는 아니라고 봐요. 결정적인 하자는. 우리가 무슨 진짜 공자님, 예수님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군인이 자기 아들을 군에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때 합참의장이었잖아요. 내가 합참의장이면 별 3개 달고 4개인가? 그러면 아들을 군대를 보냈으면 특별히 군사령관이나 군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걔는 추첨으로 배정해가지고 원칙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지. 무슨 군악대에 가 있으면서 휴가를 60며칠씩 찾아먹어요. 내가 군인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수행하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엄격한 게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지식경제부 장관인지 뭔지 이런 사람은 또 그것도 사모님이 했을 수도 있죠.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뭐 농지법 위반해서 밭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 별장처럼 쓰니까 잔디밭 깔아가지고 거기서 뭐 가든 파티도 하고 했을 수 있죠. 그 이미 다 들켰는데 들켰으면 청문회 나와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따가 왜 갑자기 고추까지 달린 그거를 갖다가 심어놓고 물 줘놨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천하잖아요. 일국의 장관이 될 사람인데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목적으로 신고 제보를 한 사람을 배신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질문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냐? 답은 없어요. 각자가 감당할 문제. 인생은 참 냉정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답이 있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도. 근데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 규범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진짜 옛날에 뭐 민주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옛날에 왕조 시대 이럴 때는 그러다 죽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세게 대들어서 성공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러나